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암호화폐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소식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비트코인 1만 달러 반납에도 상승 추세가 여전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크라켄 리서치에서 지금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1만 달러선 저항선이냐 지지선이냐 앞으로 상승 추세가 쉽게 안 꺾인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리플이 지금 포브스 선정 미 10대 그 핀테크 기업 2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300달러 넘을 수 있을까? 이더리움이 지금 활성 주소와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벡트의 소비자 지불 앱이 2020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대 소식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스티밋이 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인 스티밋이 트론 블록체인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각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트론에서 거대한 또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록원에서 지금 보이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사용자 중심 SNS를 만든다는 겁니다. 스티밋과 지금 비슷한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나오는 건데 이 보이스라는 플랫폼이 도대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것인지 여기에서는 재미난 게 기본 소득이 있고 실명 인증제를 도입한다라는 게 주요적인데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라켄에서 지금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전해드릴게요.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G크립토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1월 비트코인 강세 흐름이 시작된과 동시에 100에서 1000 BTC 보유 고래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죠.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진 이 큰 고래들 지갑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 시작 전 지난 1월 3일부터 10에서 100 BTC 보유 지갑들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비트코인 상승세가 시작되자 100 BTC 이상 보유 고래들의 BTC 매집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비트코인의 매수세도 계속 이어져 가고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유 지갑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패턴으로 10에서 100 BTC 보유 지갑들의 BTC 매집은 100에서 1000 BTC 보유 고래들의 매집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에서 1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100개에서 1000개를 가지고 있는 보유 고래들의 매집도 같이 상승하고 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고래들이 움직이면 시장의 판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건 개인 한 명 한 명의 그 작은 움직임보다는 아주 큰 흐름들이 주도를 한다라고
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시장이긴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민감하게 체크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를 예측할 때 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지갑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매도하는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고래들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트레이드 출신인 유명 애널리스트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 후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며칠 내에 이 9,500달러까지 후퇴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강세 성향은 온전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4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세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그 조정세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상승에서 항상 조정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상승만 한다는 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0.32%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시황들,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조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다른 알트코인의 하락 움직임도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3.93% 조정이 나왔고 XRP가 조금 더 크게 나온 7.3% 조정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8.23%, 비트코인 SV 12.34%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오스도 9.66, 바이낸스 코인도 6.61%, 테조스가 0.79%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이 가격에 조정세가 살짝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가 지금 현재 9,843달러 선입니다. 아직까지 뭐 조정세이긴 하지만 그 조정세가 아주 큰 조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평범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9,717달러 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선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골든크로스 일주일 내에 며칠 내에 지금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가격대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지금은 관건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조정세도 살짝 크게 나오는 듯 하더니 밑에서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가격의 지지선이 지금 239달러 선, 24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253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여주었다가 이제 조정폭이 조금 나오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공교롭게도 골든크로스가 딱 출현하면서 하락세가 다 이어졌는데 비트코인의 하락세와 이제 맞물려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매수 국면, 이더리움도 지금 RSI 과매수 국면까지 끝까지 갔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70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XRP도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XRP도 조정세가 지금 0.28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는 조금 상승세에 비해서 조정세가 조금 큰 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힘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세도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어서 XRP가 아직 받쳐주는 힘이 아직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들 조금 더 두고 보고 XRP의 흐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P는 역사적으로 실제 알트코인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 이미 한참 불런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XRP가 불꽃을 튀기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역사적인 경향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하게 좀 그런 패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매니아의 비트코인 지금 불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과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도에 정말 엄청난 불장이 일었을 때 그 패턴하고 지금 비슷하다라는 거죠. 과거에 커렉션, 조정이 나오고 어큐뮬레이션이 나오고 이제 매집을 하는 단계죠. 그리고 업트렌드로 바뀌는 추세. 지금 크립토매니악이 지금 보는 거는 이 조정과 이 그 매집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업트렌드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지금 달리는 요 삼각으로 수렴하는 요 과정들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추가적인 요때에 급상승했던 패턴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유리비스코의 분석입니다. 유리비스코는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9,619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키 레벨이라고 보고 있는 여기인데요. 이 상승 추세의 저점들을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과 그리고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이 저항선 라인, 이 지지선 라인을 이어보면 9,619달러 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다리고 여기가 곧 바이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 다시 전 고점 1,590달러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12,317달러 선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 락하트라는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조정세와 그리고 상승 추세의 두 가지 갈림길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조정세를 조금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추세가 일부 살짝 깨지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장기 상승 트렌드가 조금 깨지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 조정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 그 가격대는 9,231달러 선까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1,069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의 변화를 한번 또 보고 있는데요. 또 극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극적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34%부터 39%까지 아주 급격하게 5%가 그냥 순식간에 올랐는데요. 그 순식간에 오른 폭을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9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맞춰서 일반적인 조정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인데요. 우선은
비트코인 투자자 겸 분석가인 데이브드 웨이브는 최신 차트를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이 프랙탈 조정을 마치기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년간 두 개의 스윙탑을 기록했던 장기 디센딩 추세선을 돌파하려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이라는 건 요거죠. 요 쌍으로 지금 탑을 고점을 찍고 있는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조만간 비트코인은 장기 매수 영역에 들어가서 10만 달러 랠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삼각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지는 여 흐름들의 고점인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상승의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조정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지그재그 패턴을 그리면서 상단의 고점인 10만 달러까지 장기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웨이브는 결국에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임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건데 왜 굳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느냐라는 의견인 거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XRP 일시 가격 후퇴에도 곧 폭등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있고, 지금 리플이 또 포브스 선정 미 10대 핀테크 기업 2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에는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블의 이 분석인데요. 리플 가격은 일시적으로 작은 조정 과정을 겪은 후 놀라운 가격 펌핑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 2017년도 말에 이제 나왔던 엄청난 폭등 장세가 XRP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재현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블은. 그래서 상승과 지금 하락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한 번에 튀어오르는 이런 흐름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그 패턴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세가 살짝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펌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글쎄요, 이 펌핑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말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건.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소식 중에 또 하나가 블록체인 중심의 송금회사인 리플이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 미국 10대 핀테크 기업 중에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10대 핀테크 기업인데요. 이 리플의 기업 가치는 현재 1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위는 기업 가치가 350억 달러의 이 거대 결제 회사인 스트라이프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81억 달러의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에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이 기업 가치가 지금 350달러, 350억 달러, 그리고 100억 달러, 81억 달러 순으로 지금 1, 2, 3위가 지금 거래가 순위가 올라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포브스에서도 이런 핀테크 기업 중에 또 인정을 받는 기업 가치로서 또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서 리플이 선정이 되었다라는 걸 리플의 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300달러 넘을 수 있을까? 이더리움 활성화 주소 그리고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뉴스BTC에서 이더리움의 주요 지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황소가 단기 저항선이 275달러와 280달러를 회복하면 300달러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세로 돌아서면 다음 지지선은 250달러와 252달러가 될 것이고 나아가 244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닉 파텔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약간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면 360달러의 임계 저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지난해 7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 주소가 27.7% 증가했고 지난해 9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제공 업체인 클래스노드는 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해서 지금 4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펀더멘털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디파이나 뭐 이런 금융에서 또 사용이 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 사용량의 증가, 결국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큰 견인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벡트 소비자 지불 앱을 2020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벡트가 지금 이 스타벅스의 출자를 받은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벡트 앱은 스타벅스의 일반 소비자를 위한 지불 환경에서 즉각적인 암호화폐 지불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포인트, 그리고 게임 아이템, 기프트 카드, 그리고 주식 및 법정 통화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간의 즉시 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채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지금 야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이제 완벽한 지불 앱을 지금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소매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결제 시스템 구축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탑재된 비트코인 지불 솔루션을 벡트가 실행할 시에 이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많은 비트코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속도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현금 및 이 카드와도 동등하거나 우위의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수수료 재료 결제는 큰 메리트를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벡트의 CEO인 아담 허이트 같은 경우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벡트 앱이 가맹점과 거래 및 지원을 위한 포털을 통합하는 것 외에도 비트코인 지갑보다 페이팔과 같은 신용카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결제까지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카드 회사나 뭐 결제 회사들과도 경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완벽하게 그 시스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벡트는 이 암호화폐가 실생활의 완벽한 결제 시스템으로 장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그 결제 시스템들을 모두 통합하는 시스템 형태로 지금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인데요. 스티밋이 트론 블록체인으로 뭐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 미디어 스티밋은 많이들 또 알고 계실 텐데, 이 스티밋이 트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편입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트론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트론 재단과 스팀밋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트론 재단과 스팀밋 팀은 스팀밋 서비스와 스팀 블록체인 기반 D 앱들을 트론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팀밋에서 쓰이는 스팀 토큰을 트론 기반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저스틴 선 트론 CEO는 스팀밋을 트론 생태계로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스팀밋과 함께 탈중화와 소셜 네트워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팀이라는 플랫폼은 실제 시작이 이 이오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끌고 있는 댄 라리머와 현재 스팀밋 회장 겸 전 CEO인 네드 스캇에 의해서 공동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팀은 이제 스팀 플랫폼 기반의 블로깅 서비스, 소셜 서비스인데요. 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기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이 컨텐츠 제작자와 기여자에게 암호화폐로 보상하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 침체와 함께 고래라고 불리우는 이 스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래들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함으로써 이 내부 상태가 이제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점차 인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을 추측을 하는 게 이 트론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트론 재단이 스팀밋에 투자했거나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CEO인 네드 스캇 같은 경우는 지금 이 I have sold 스팀밋 to Justin Sun Tron이라고 써 있는데 결국엔 매각을 했다라고 지금 이 트위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아마 트론에서 이제 그 인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바꿀 수가 없죠. 실제 트론 플랫폼으로 모두 바꿔버리고 트론 이 코인까지 이제 쓴다는 건 결국에는 완전하게 트론 것이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트론으로 가면 이 스팀밋이 얼마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팀밋과 관련된 또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오스에서 이 이오스를 만든 이 블록원이죠. 이 블록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젝트인 보이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출시 예고만으로도 이오스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보이스가 이 기존 블록체인의 SNS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블록체인 SNS의 실패를 지금 보고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지금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재미난 게 이오스의 개발자인 이 댄 라리머가 스팀밋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팀밋의 문제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개선한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선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기본소득 개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난 개념인데요. 이 스팀밋이 망했던 이유, 그러니까 스팀밋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팀파워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스팀파워가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좌지우지 해버리는 요런 이 스팀파워 고래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이 뭐 보팅봇까지 로봇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생태계를 완전히 혼란시켜 버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이제 이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는 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이 블록원도 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보이스 이용자들이 매일 일정 수량의 보이스 토큰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가입한 이용자들은 30일어치 그 보이스 토큰을 미리 지급받아서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보이스 토큰을 독차지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거 참 재미난
활동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개념을 여기서 내세운다. 그럼 그 소득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제 어,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보이스 플랫폼 자체를 활성화해서 광고주들이 주목하는 플랫폼으로 만든 뒤에 광고주들이 돈을 쓰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토큰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실험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 굴러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생태계들, 새로운 생태계들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좋은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잘 굴러가든 아니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보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또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